사회복지제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세 종류가 있댔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세 종류인데요. 이 설명을 듣고 쓰세요. 화면 보세요. 설명한 거 듣고 난 다음에 필기할 시간 줄 테니까 일단 설명 들으세요. 먼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중에 사회보험부터 설명할게요. 사회보험의 특징은 대상이 전 국민이야. 일단 얘부터 알아야 돼. 그럼 전 국민이라는 얘기는 선생님 저는 사회보험에 가입할래요. 저는 안 할래요가 안 된다는 뜻이야. 의무야. 전 국민 의무입니다. 그래서 특징이라고 뭐라고 써있습니까? 전 국민 의무 가입이고 뭐야? 강제 가입이 원칙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보험은 삼성화재나 현대해상 같이 민간 기업이 하는 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국제제도로서의 사회보험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대상 전 국민, 특징은 의무 가입, 바로하고 강제 가입이 원칙이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상호 구조의 원리가 작동한다. 상호 구조가 뭐야?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거야. 즉 가난한 사람을 돈을 많이 버는 그 나라의 뭐 경제적인 상위 계층이 도와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준다는 얘기가 뭐냐면 전 국민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모든 국민들이 일정량의 보험료를 냅니다. 냈다가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개념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사전 예방적 성격이라는 게 보험이라는 게 어떤 거야? 현재 내가 어려워서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닥칠 사고에 대비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너 다음 달에 자동차 사고 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미리 돈 받아.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너 다음 달에 암 걸릴 것 같아. 너 미리 돈 받아. 이래요? 아니지. 내가 암에 걸리고 나서 나오는 거지. 보험료랑 보험금이랑.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하는 거야? 미리 내가 지금 현재의 위험이 아니라 미래의 위험. 내가 나중에 실업자가 됐을 때 지금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일자리 잃고 실업자가 됐을 때 실업장을 받을 수 있게 그치? 미래를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성격이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다음. 비용은 그러면 누가 부담하냐? 이거 지금 복지제도랬어. 개인이 100% 내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뭐라고 써놨어? 이거 국가 또는 지방정부란 뜻입니다. 중앙정부가 내든가 아니면 지방정부. 일단 정부죠. 국가든 지방정부든 얘네가 30.33%, 그 다음에 여러분이 회사에 다니면 여러분의 회사, 고용주, 사장, 기업이 33.333, 그 다음에 개인이 34.333, 즉 1대 1의 비율로 냅니다. 국가가, 기업이, 개인이. 선생님, 저는 기업 안 하고 치킨집 해요. 자영업자지. 자영업자면 국가와 개인이 1대 1입니다. 자영업자. 조금 더 자영업자의 보험료가 비싸요. 기업이 빠지니까요. 하지만 국가랑 개인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회보험은 의무가입 되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내가 실업상을 받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전 국민 의료보험이지. 의료보험 제도가 사회보험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건강보험에. 그럼 이건 뭔데? 다 돈으로 주는 겁니다, 국가가. 금전적 지원이 원칙이에요. 기현아, 졸리려고 그래. 아직 안 좋은데, 그치? 눈이 점점 졸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지제도 중에 첫 번째 것 봤습니다. 사회보험. 여기도 되게 중요해요. 국가가 사회보험을 지급하는 방식은 또 하나? 돈으로 주는 거야. 금전적 지원이 원칙이야.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공공부조라는 게 나옵니다.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일단 대상이 사회보험이랑 달라요. 사회보험은 전 국민 대상이잖아. 공공부조는 아니야. 정확하게 써 있어요. 전 국민이 아니라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이야. 즉 국민들 중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거나 어려운 국민.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파란색 글씨로 써놓은 게 있지. 사회보험은 대상이 전 국민이기 때문에 잘 살거나 못 살거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편적 복지라고 부릅니다. 보편적 복지. 복지 중에서. 반면에 공공부조는 대상 자체가 어때? 생활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 가난한 국민이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선별을 해요. 모든 국민이 대상이 아니야. 일단 국가가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되는 사람 국민들만 공공부조의 대상이 되죠. 나누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기준이 있어요. 투저생계비 미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런 공공부조를 받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은 뭐가 있냐? 아까 우리 사회보험은 미래를 대비하는 거랬지. 그래서 사전 예방적 성격이 있잖아요. 근데 공공부조는 아니에요. 일단 내가 생활 능력이 없어져야 대상이 되겠지. 사후 처방적이라고요. 알겠어? 일단 내가 뭐가 되고 난 다음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잘 살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자 어떤 불의의 사고로 가족들을 모두 잃고 혼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떤 장애를 사고 때문에 장애를 얻었어. 그럼 이제 경제 생활을 못 하잖아. 가족도 없는데.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갖고 있던 재산도 모두 다 어떻게 뭐 날렸어. 그럼 생활 능력이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면 이제 공공부조의 대상자가 돼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지. 이렇게 일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받는 거기 때문에 얘는 사후 처방적이다. 일이 발생하고 난 다음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후 처방적 성격이 있고 특징 중에 너무 중요한 게 지금 형광펜으로 줄치고 별 3개 했잖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이거 말 잘 봐야 돼. 크다야. 이 말이 뭐냐면 자 지금 여기다 써놨지. 사회보험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여기 써있어요. 사회보험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 봐. 사회보험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단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까 국가와 기업과 개인이 1대1로 낸다 그랬지. 그러면 보험료는요. 개인마다 다 틀려요. 어떻게 틀려요? 어떤 사람한테 되게 많고 어떤 사람 많이 버는 사람한테 보험료가 많이 나가요.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지만 많이 낸다고 해서 내가 더 자주 아픕니까? 그건 아니잖아. 많이 내지만 나는 건강해서 한 번도 국가의 의료보험 혜택을 안 볼 수도 있죠. 병원에 안 가면. 근데 내가 보험료 많이 냈다고 막 자기 자기를 자해해서 병원 갈 거, 본전 타질 거고 막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데 혜택은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소득이 이렇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소득을 좀 맞춰주는 느낌. 그게 소득 재분배 효과란 말이야. 사회보험도 있는데 두 개를 비교하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비교하면 공공부조가 훨씬 더 크다고. 왠 줄 아니? 공공부조는 대상이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국민,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데 보험료 내라고 할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공공부조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100% 부담하는 거예요. 개인은 안 내요. 낼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러면 국가나 지방정부가 이 공공부조의 100%를 부담한다는 얘기인데 국가는 무슨 돈으로 이걸 부담합니까?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능력이 있는 국민이 결과적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국민을 도와주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가 크다는 얘기야?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얘기야. 하지만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아, 선생님 제가 세금 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늘 말하지만 인생은 생활 유지 능력이 내가 있다고 해서 영원히 있을 것 같아. 아니에요. 사고라는 건 여러분이 예상하지 않았을 때, 선생님이 예상하지 않았을 때 다가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고 여러분이 나는 선생님 저는 죽을 때까지 병 안 걸리 이렇게 장담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할 때 돈을 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 그따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고 국민의 권리예요.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알겠니? 자, 어쨌든 얘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고 국가나 지방정부가 100% 부담하는 거고 역시 뭐야 공공부조도 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금전적 지원이 원칙입니다. 그럼 실험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뭘 물어보겠어? 공통점은 물어보겠지. 공통점은 두 개야. 두 개. 둘 다 금전적 지원이 원칙이다. 둘 다 뭐가 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설명 잘 봐야 돼. 문제 풀 때. 만약에 이렇게 나와. 공공부조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그러면 틀려. 둘 다 있는데 얘가 조금 더 큰 거야. 그리고 차이점은 다 봐도 대상부터 다 틀려요. 자, 선생님이 이 금전적 지원을 이렇게 강조했던 건 세 번째 나오는 복지제도의 종류인 사회 서비스는 말 그대로 서비스야. 이건 돈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만 금전적 지원이 원칙인 겁니다. 얘는 아니야. 나왔지 특징이 뭐야? 비금전적 지원이야. 국가가 도와주는 건 제공하는 건 돈이 아니고 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야. 서비스. 게다가 대상도 독특해. 자 봐봐.
사회보험의 대상은 전국민, 공공부조의 대상은 생활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이지 사회 서비스의 대상은 이거야. 그냥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연락하면 되는 거예요. 경제 수준과는 사이가 없어요. 잘 사는 사람은 할 수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잘 사든 못 사든 일단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국민은 사회 서비스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성인이 됐어? 그 여러분이 부모님을 돌보고 있는데 한쪽 엄마나 아빠 한쪽은 돌아가시고 엄마나 아빠 한 분만 살아 계시는데 니네가 직장에 나가면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셔서 그렇다고 요양원에 갈 정도는 아니셔. 근데 여러분이 잠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엄마의 밥을 차려주거나 이럴 사람이 없단 말이야? 요구하세요. 사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여러분이 잠깐 출근해 있는 동안 몇 시간 동안 어머니를 돌봐주실 분. 그럼 국가가 요양보호사님들을 뭐합니까? 파견해 주십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야. 사람을 보내줘요, 직접. 아니면 내가 이번에 내가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됐어. 근데 난 영화를 보고 싶은데 영화관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거동도 불편한데 내가 더 큰 문제는 대중교통을 쓰기에는 내가 너무 대중교통이 힘들어. 전화하면 돼. 차량 서비스를 보내달라고.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이 맞벌이 부부야. 아이가 아직 어린데 둘 다 일을 하러 나가야 돼. 그러면 얘가 유치원에 보내놨다 하더라도 잠깐 유치원에서 끝나고 돌아와서 엄마 아빠가 퇴근하기까지 한 몇 시간 동안 이거 혼자 있어야 돼. 혼자 두기 힘들잖아, 그치? 불안하잖아. 전화하면 돼. 선생님이 오십니다. 국가에서 보내준 선생님이 아이 돌보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몇 시간 동안 몇 시간까지라고 얘기를 하면 사전에 미리 다 전화를 해놓으면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와 함께 놀아줘. 내가 퇴근하면 가십니다. 오케이? 이렇게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국민이 대상이고요.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교육을 받고 싶은데 국가에서 개인 학원보다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어떤 왜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이 훨씬 더 수강료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단 말이에요. 전화하시면 돼요.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요. 국가와 지방 정부는 물론 되게 독특합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복제제도이기 때문에 대상이 다 국가란 말이야. 국가 또는 지방 정부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회 서비스는 당연히 복제제도니까 국가나 지방 정부가 하고 엔드 발표해놨지. 민간 기업도 복지 제공이 가능해. 이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 유시 자동차 회사는 땡땡 회사가 있어. 자동차 회사. 그럼 얘네가 우리는 사회에다가 뭔가 환원하는 우리 기업의 어떤 이미지나 여러 가지 위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그 회사는 차를 만드는 회사니까 차량을 만들어서 이 사회 왜냐하면 차량이 필요하겠지. 도시락을 배달하는 서비스도 할 수 있고 혼자 사는 노인들이나 혼자 사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도시락 배달. 그럼 차가 필요하잖아. 차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영화관 갈 때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럼 영화관 갈 때 그 휠체어가 들어가는 특수 차량들 있죠. 그런 걸 제작해서 그 회사가 땡땡 기업이 제공할 수도 있고 이렇게 민간 기업도 복지 제공이 가능한 유일한 게 바로 뭡니까? 사회 서비스. 이거 두 개는 안 돼요. 이건 국가가 하는 겁니다. 이건 국가는 물론 하고요. 다음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있는 국민은 개인이 내고요. 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가 100%. 이것도 개인마다 틀려요. 능력이 있는 국민도 그 사람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내는 돈이 달라요. 하지만 봐봐. 국가가 하는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훨씬 개인적으로 내가 아이 돌보미를 고용할 수 있지.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개인적으로 아이 돌보미를 하루 4시간씩 5일 동안 쓴다. 그랬을 때 만약에 100만 원의 비용이 든다. 그러면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보다 훨씬 싸요. 왜냐하면 복지제도 일환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필기하셨고 얘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얘네들을 비교해서 문제가 나오니까. 알겠지? 자, 그럼 다시 우리 본문으로 올라가면 우리 본문에는 종류가 나와 있어요. 사회보험의 종류. 사회보험은 어떤 게 있을까? 좋습니다. 국민연금. 여러분 들어봤죠? 우리나라 전국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이 국민건강보험 옛날 이름이 의료보험이었어. 그 다음에 고용보험이 있어. 고용보험은 여기 이렇게 살펴하고 써놨지. 예를 들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업무와 관련한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단 말이야. 산재보험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도 역시 고용보험에 들어있어요. 이런 등이 있고 자
공공부조는 아까 얘기했듯이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 저소득계층한테 나가는 거랬지. 어떤 게 있어 좋잖아.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별 10개 하세요. 기초연금이죠. 처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공공부조 중에 기초연금입니다. 이게 연금으로 끝나서 학생들이 자꾸 착각을 하나 봐요. 연금 나오면 다 사회보험 같아. 아니야. 기초연금 발표에서 써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전체가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들 중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노인에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노인이 아니라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한테 제공하는 게 기초연금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뭡니까? 공공부조입니다. 형광펜 주세요. 기초연금은 공공부조다. 왜? 여기도 형광펜 주죠. 65세 이상 모든 노인한테 제공하면 사회보험이 되겠지. 하지만 65세 노인 중에서 소득 수준이 안 되는 노인한테만 지급하는 게 기초연금이야. 그럼 여기다가 하나 써봐. 사회보험 중에서 노인들한테 가는 것 중에 노령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사회보험에 들어가요. 모든 노인이니까. 알겠어? 이건 모든 노인이야. 65세 이상. 모든 노인. 알겠니? 물론 그냥 노인이 아니라 여기서 저기 있어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뭐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거동이 불편해서 공공부조 생활 능력이 안 되는 국민들은요.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의료급여라고 부릅니다. 보험료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100% 보장하는 겁니다. 자, 다음 사회 서비스 아까 얘기했지 이건 보험이 필요한 전 국민 뭘로 외우라고요? 우리가 필기했던 걸로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뭐가 있어? 저기 보면 노인 돌봄 서비스 아까 얘기했죠 어떤 예인지 혼자 두기 불안한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사 간병 서비스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있어요. 자, 해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제도까지 봤습니다. 예로 외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용어가 이거죠. 적극적 우대 조치.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적극적 우대 조치. 우대한다는 거 우리 보면 모든 공공장소라든지 아니면 공공장소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가장 출입구랑 가까운 주차구역엔 누구를 위한 주차구역이 따로 있습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이 따로 있죠. 공원이라든지 뭐 마트라든지 대형 마트라든지 어딜 가든 그치? 그런 건 뭡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먼저 뭐 하는 거야? 우대하는 거지. 장애인 주차구역 같은 것도 가장 출입구랑 가까운데 좀 다른 주차구역보다 좀 더 넓게 적극적 우대 조치가 되는 거예요. 자, 사회적 약자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직접 또는 간접 주차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뭐 혜택. 요 부분과 요 부분만 색깔이 같지. 즉 적극적 우대 조치를 줄이면 누구를 위한 혜택이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혜택. 그게 적극적 우대 조치입니다.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여성 할당제가 나오죠. 여성 역시 사회적 약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여성 할당제는 여성에게 채용 또는 승진 또는 세 가지 종류야. 채용할 때, 승진할 때, 공직 진출을 할 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인데 설명 듣고 필기하세요. 여기 공직 진출의 혜택에 선생님 화살표 뺐지.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국회가 있습니다. 국회. 국회의원은 두 종류가 있어요. 설명 들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있어. 이걸 자세히 배우는 게 2학년 정치입니다. 정치. 그러면 그건 나중에 2학년 때 하시고요. 국회의원의 두 종류 중에 지역구 의원 말고 비례대표 의원이 있는데 비례대표 의원의 선출 방식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입니다. 그러면 정당 명부라는 거 각각의 정당들이 일단 선거 전에 명부를 만들어요. 명부, 즉 후보자의 명부를 정당이 만드는데 그때 홀수번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여성에게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땡땡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지명할 때 1번, 3번, 5번 이런 식으로 홀수번은 무조건 여성한테 줘야 돼요.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가 당선 가능성이야. 예를 들어 땡땡 정당은 그 정도의 힘이 있어.
그러면 비례대표 1번부터 10번까지 무조건 국회의원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여성 할당제가 없으면 그 1번부터 10번 중에 도대체 여자가 몇 명 들어갈지 모른다는 얘기잖아. 다 남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홀수번은 여성에게 할당하는 거다. 이런 게 바로 뭐야? 여성 할당제의 예가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공직 진출의 혜택에서 줄치시고 화살표 빼서 여기까지 이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써주세요. 필기. 보세요. 선생님이 잠깐 햇소리를 한 게 있어요. 미쳤나봐요. 네. 그럴 때도 있죠? 여기 봐요. 여기 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의 다른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령연금을 다른 말로 기초연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같은 거라고. 여기 같이 쓰셔야 돼요. 선생님 어떤 예를 쓰면서 뭔가 자 이렇게 얘가 얘다. 그러면 여기 사회보험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 다시 써야죠. 사회보험에 들어가는 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사회보험이야. 그래서 외울 때 봐봐. 국민연금 빼고 나머지는 끝이 다 보험으로 끝나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그치? 이렇게 보험으로 끝난 건 다 사회보험이야. 뭐만 빼고? 국민연금. 그러니까 얘만 기억해.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공공부조야. 그리고 기초연금을 다른 말로 뭐라 불러? 노령연금이라고도 불러. 같은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노령연금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근데 시험에는 노령연금이라는 단어보단 훨씬 더 기초연금을 많이 써요. 아셨죠? 그래서 사회보험은 끝이 다 보험으로 끝나는데 국민연금만 예외다. 여러분이 이거만 외워주시면 돼요. 기초연금은 뭐다? 공공부조다. 자, 다음. 적극적 우대 조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성 할당제 받고 또 장애인에 대해서도 각각의 기업이나 공공체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업 또는 관공서가 그 직원의 일정 비율 몇 퍼센트 이상은 반드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런 것 역시 그럼 봐봐 시험에 여성 할당제,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등이 나오면 뭐야?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다음이요. 우리 앞에서 다양한 불평등 중에 공간 불평등을 최근에 배웠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농촌과 부지의 격차였어. 그걸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 불평등한 현상이니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겠지. 그다음에 그런 공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바로 이겁니다. 지역의 격차를 완화, 줄이는 정책. 정책 동그라미 치세요. 정책이란 말 자체 안에 뭐가 있냐면 정책의 주체는 무조건 정부예요.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 선생님 저 이번 여름방학 정책은요. 이런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정책의 주체는 개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정책의 주체는 누구라고? 정부야. 그러니 당연히 지역격차 완화 정책이라고 나오면 누가 하는 거야? 정부가. 정부가 하는 겁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의 주차야. 공간 불평등을 해소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게 이거야. 지역 격차를 줄이는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이다. 누가? 기업이. 아니 정부가. 선생님하고 오늘 햇소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부는 어떤 정책들을 펼쳐야 지역의 격차를 줄일까? 구체적인 예들이 나왔죠. 첫 번째 예로 나온 게 일단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수도권에 몰려 있냐면 공공기관도 수도권에 몰려 있었어요.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사람들한테 너무 많으니까 이사 가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불가능하잖아요. 개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옮길 수 있어야겠지.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한 게 바로 공공기관을 지방,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합니다. 그러면 자 봐봐요. 우리나라의 땡땡부를 해양수산부를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그 공무원들의 가족들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보내면 알아서 사람들이 그 지방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첫 번째 1번입니다. 1번 번호 매겨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보내는 거야.
선생님이 화살표에서 써놨지. 예를 들어 우리가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가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세종시의 정식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예요. 우리나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예요. 제주는. 세종은 특별자치시고요. 여기다가 뭐 만들어놨어? 정부의 각종 기관들 많이 보냈습니다. 세종시에. 다음, 두 번째 방법. 기업은 지방으로 정부가 마음대로 뺄 수 없잖아. 삼성한테 해야지 삼성전자 전라도로 이럴 수 있어 없잖아.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제로 못 보내는데 대신에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여기 봐요. 네모하세요. 혜택을 제공하겠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한테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줄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일단 기업들 중에서 혜택이 필요한 기업들이 지방으로 옮기겠죠. 알아서. 자, 어떤 방법으로 혜택을 제공합니까? 가장 대표적인 방법들이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할인해주거나 각종 정보나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하는 거죠. 써주세요. 이러한 방법으로 기업들이 알아서 지방으로 옮길 수 있게 한다. 다음,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지역이 알아서 자기네가 좀 살아갈 방도를 만들게 유도하는 게 있습니다. 자립형 지역 발전의 기반을 구축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구체적인 예를 보시면 훨씬 더 잘 와 닿을 거예요. 각각의 지방이나 지역이 자기 지역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거지. 지역 브랜드. 예를 들어 강원도 횡성하면 사람들이 거기 한우가 맛있지 이렇게 한우를 횡성이라는 지역 명칭과 연결해서 브랜드화 시키는 거지. 한우를 브랜드화하는 게 아니야. 횡성 한우를 브랜드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맛있는 한우가 먹고 싶어. 횡성 갈까? 아니면 횡성을 지나가는 중에 여기가 한우가 맛있지. 들러서 먹고 가게 하는 거지. 소비 활동을 하게 하는 거지. 고성의 녹차 가장 오래된 지역 브랜드화 중에 성공한 케이스죠. 우리나라 녹차하면 가장 유명한 데가 고성이다. 고성 녹차가 유명하지. 또 고성에 들이면 녹차밭에 가는 게 관광 코스가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일종의 장소 마케팅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광명, 동굴. 광명시가 동굴로 돈 진짜 많이 벌었다니까요. 그래서 광명시가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 고등학교 교복을 무상으로 했던 두 번째 시였어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빨리. 오케이? 성남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도 줄을 쳐주고요. 이런 것도 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양한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안들을 본 겁니다. 여기 나온 봐봐. 오늘 배웠던 사회보험, 공공구조, 사회서비스 같은 복지제도는 어떤 불평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거야? 경제적 불평등이요. 사회 양극화 현상 같은 걸 해결하기 위한 문제죠. 자, 이제 응용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어디로 가시냐면요. 여기 주관식 문제 있죠? 우리가 6단원에서 배웠던 거 총동원해서 앞에서 찾아서 쓸 수 있으면 쓰시고요. 못 쓰는 건 두세요. 선생님 같이 풀어보게. 일단 여러분이 해보세요. 오늘 6단원 끝날 겁니다. 자, 선생님 같이 봐요. 볼 게 좀 있습니다. 1번. 사회 구성원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사회에서는 자유권이나 평등권과 같은 개인의 뭡니까? 기본권이죠. 우리 이런 것들을. 쫓아봐요. 자유권, 평등권 우리 다 배웠어요. 4단원에서. 우린 이런 걸 기본권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기본권이 실현되기 어렵지. 어떤 사회야? 구성원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사회야. 인권은 안 돼. 인권은 기본권보다 더 넓은 개념이죠. 될 수 있어요? 다음 2번. 능력을 우리 분배 기준은 세 가지 배웠어. 능력, 그 다음에 재능, 필요 이렇게 배웠잖아요. 자, 능력을 만약에 분배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랬지.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이 틀리고 태어난 환경이 다르잖아요. 우린 이거를 묶어서 롤스나 뭐라고 부른댔어? 우연적, 되게 중요한 표현을 우연적 요소야. 내가 어떤 부모님한테 태어났는지는 찐따 우연이잖아요. 그죠? 어떤 나라에, 어떤 성별로, 어떤 외모로, 어떤 유전자로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환경이란 말이야. 타고난 재능이란 말이야. 이건 뭐라고? 우연적 요소야. 우연적 요소가 개입할 수 있다는 뭐가 있대요? 능력에 따른 분배는 단점이 있다. 정말 잘 나온다, 여러분. 다음.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지 알고도 공부 안 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지. 문제 딱 보면 아 이거 나와요.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3번 성장할 가능성이 큰 잠재력과 재능을 가진 학생에게 추천요. 미래를 보는 거지. 잠재력과 재능에다가 봐봐. 미래, 가능성을 가진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건 우리는 자 분배의 기준 중에 능력과 업적과 필요가 있다면 이건 능력이지. 가능성을 보고 주는 거 이게 능력에 따른 분배죠. 그래서 능력에 따른 분배는 뭘 보고 주는 거라고? 가능성. 다음 이거 분배의 두 번째 기준 능력에 따른 분배 두 번째 업적에 따른 분배잖아. 선생님 업적은 써봐. 업적에 따른 분배는 능력도 보지만 후천적인 뭐도 본다고요? 노력도 본다고요. 이게 능력과 차이점이겠죠. 능력은 선천적인 능력, 가능성을 보는 거라면 업적에 따른 분배는 후천적인 노력도 함께 보는 겁니다. 업적을 분배적 정의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질병이나 장애 등을 가진 우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질 수 있다. 다음 5번이요. 공동체주의는 개인보다 공동체를 조금 더 강조하는 입장이랬지.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공익이지. 혹은 공공선. 공동체주의는 공동체 집단선을 줄여서 공공선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봅니다. 반면에 자유주의자들은 뭡니까? 개인선을 실현하는 걸 정의라고 보죠. 공동체주의가 개인의 권리를 만약에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지. 공동체주의가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경시하고 집단의 이익만 중시하면 이건 뭔데요? 이건 집단주의나 집단이기주의로 변질될 수 있어요. 집단주의 또 써봐. 다른 말로 더 심각해지면 전체주의 이런 걸로 변질되면 개인의 개인의 자유 이런 걸 침해할 수 있겠죠. 개인선을 실현하기 어려워진다. 다음 7번 문제 오늘 배운 겁니다. 사회적 희소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돼서 개인 및 집단 지역이 서열화되는 현상 혹은 서열화되어 있는 현상 뭡니까? 오늘 배운 주제 사회 불평등이죠. 이걸 우리는 사회 불평등이라고 부릅니다. 7번부터는 다 오늘 배운 거예요, 여러분. 8번 문제. 사회계층의 양극화 현상은 재산과 소득 차이에 따른 뭡니까? 경제적 격차죠. 현대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격차가 바로 경제적 격차죠. 다음, 이거 동그라미 치세요. 지역 동그라미. 지역은 공간을 말하는 거야. 지역의 기준으로 사회적 자원이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거 방금 힌트 줬죠? 공간 불평등이라고 합니다. 공간 불평등.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村과 도시의 공간 불평등. 우리나라의 지역 격차가 나타나게 된 메모하세요, 여러분. 가장 큰 이유 오늘 설명했어.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할 때 어떤 거 성장 거점 위주로 했어. 쓰시면 됩니다. 성장 거점 위주의 개발 정책을 펼쳤다. 즉 이미 기반 시설을 갖고 있는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몰빵했다는 얘기야. 자원과 인력을. 다음 11번 사회 구성원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우리가 오늘 내내 배운 사회복지제도죠. 사회복지제도. 자, 이것도 오늘 배운 거지.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약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게 적극적, 여러분 쓰세요. 예쁘게. 적극적 우대 조치. 적극적 우대 조치. 여기까지 안 풀었어도 선생님이 문제 읽으면 답 나와야 된다, 여러분.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의 지역 격차를 완화시키는 정책은 공간 불평등을 해소해서 국토를 어떻게 균형 있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한다. 수도권의 과밀화는 너무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집중된 다양한 기능을 지방으로 모아자, 나누자, 분산해야, 나눠서 빼자,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 이게 정책 중에 하나였죠, 여러분.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우리 문제에서 지난주에 어디까지 봤습니까?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까지 쭉 풀어봤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오늘은 13번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13번. 아, 잠깐만요. 이거 어제 지난주에 한 게 아닌가? 잠깐만요. 여러분, 선생님 동그라미 치는 거 한번 풀어볼까요? 15번. 그리고 16번. 그리고 15, 16, 17, 19 해보세요. 네 문제만 일단 풀어봅시다, 여러분. 15, 16, 17, 19. 15, 16, 17, 19. 자, 15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우리나라 상층과 하층 간의, 자, 좋습니다. 상층, 가장 잘 사는 계층과 가장 못 사는 계층의 소득 격차 그래프래. 문제에서 이미 얘기했어. 상층과 하층 간의 소득 격차라는 얘기는, 자, 여기 우리가 앞에서 계층 구조를 그렸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1990년, 95년, 2000년, 2050년, 2005년, 2010년. 점점 어떻습니까? 격차가 벌어지는 게 보이지,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기억나? 우리가 오늘 배운 걸로 뭐라 부르죠? 오늘 배운 용어로. 아, 그, 무슨, 도시가 어디 나와요, 여기? 공간 불평. 공간이 어디 나와요? 여기 도시랑 농촌이라는 게 나와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나와요. 상층과 하층의 소득 격차라니까 당연히 이 전체 단원이 사회 불평등이지.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배운 거 이거 뭐라고 부르냐고요? 소득 격차. 소득 불평등. 오늘 배운 용어로 대답하세요. 오늘 배운 용어 한자 하겠습니다, 선생님. 양극화잖아. 사회 양극화. 여기 나왔잖아요. 상층과 하층 간의 소득 격차. 우리가 오늘 첫 번째를 배운 게 양극화 현상이잖아요. 뭘 찾고 있어요, 도대체? 답이 뭐야, 그래서? 기업. 하위 20%의 소득보다 상위 20%의 소득의 증가폭이 더 크다. 보시면 되죠, 그대로. 증가폭을. 예. 훨씬 더 크죠. 예. 다음. 상위 20%의 소득과 하위 20% 소득의 차이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 이게 양극화라고요. 예.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 쓰세요. 양극화. 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오케이? 상식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자, 다음 16번 문제. 다음은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한 여성의 글이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다들 그러더군요. 결혼한 여성이 직장을 옮기는 거지? 이직하거나 취업하기는 힘들다고. 회사는 반기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요. 여자들은 결혼, 그 다음에는 아기, 이렇게 계속 발목 잡혀야 하는 현실이 속상합니다. 자, 대놓고 말하고 있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중에 성불평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정답 몇 번 했습니까? 여기 나왔잖아. 양극화. 이거 찾지. 뭘 앞에서 찾고 있어요? 양극화가 아니지. 아니요.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성불평등에 대한 얘기 때문에 옳지 않는 거 고르는 문제니까 맞죠?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자, 네가 좋아하는 공간 불평등이 나왔어요. 17번. 공간 불평등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다 몇 번 했어요? 3번. 3번이죠.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 때문에 격차가 발생했고 공간 불평등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랬어. 소득 불평등, 생활 전반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그랬습니다. 다음 19번. 우리가 사회복지제도 세 종류 배웠죠?
여러분 같이 얘기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는 다음과 같다. A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개인, 정말 붙여요. 정부,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기업. 이렇게 세 개가 보험료를 분담하여 미래에 닥칠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이고 A가 뭐야 기현아? 사회보험. 오케이 이게 사회보험이죠. 다음 B는 국가가 전액 지원해서 저소득계층의 최소한의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거니까 B는 뭐고? 오케이 이게 공공부죠. 공부. 다음 C는 주쳐요.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야.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이게 뭐야? 사회 서비스. 오케이 샀어. 사회 서비스가 됩니다. 사보, 공부, 사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기현? 2번이죠. 사회보험에 우리가 배웠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있다 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우리 문화 가고, 자, 다음 주